안녕 피탐찌들, 뷰드름 유튜버 인씨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 너무 춥죠? 가을을 느끼기도 전에 겨울이 돼버린 것 같은데요. 요즘처럼 날씨가 급격하게 바뀌는 환절기에 진짜 여드름 난리 나잖아요. 여드름뿐만 아니라 모낭염에 각질에 묘기증에 알러지 반응에 사실 여드름은 사계절 내내 다양한 이유로 언제든지 나지만 저는 이제 여름보다 환절기 여드름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수년간 경험한 환절기 여드름 원인과 유형별로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피부 상태에 맞게 효과 볼 수 있는 방법을 정말 디테일하게 소개해드릴 거니까요. 환절기 여드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피탐찌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독 눌러주시고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의 여드름 히스토리와 제가 수년간 경험한 환절기 여드름의 원인을 간략하게 소개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저는 10대 때부터 현재 30대까지 만성 여드름성 피부인데요. 10대 때부터 좁쌀로 시작한 여드름이 20대가 되면서 염증성, 화농성, 성인 여드름으로 악화되고 정말 벌집 같은 심한 여드름을 몇 년간 반복하다가 20대 중후반부터는 6년 넘게 홈케어로만 여드름과 색소 침착 관리를 하면서 현재 30대 초반에는 굵직한 여드름 흉과 모공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 정도의 피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만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여드름이나 모낭염, 각질 붉은 반점이 다시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미 제 피부에 효과 있는 방법이나 제품들을 알고 있어서 여드름이 올라오면 다시 가라앉히고 하면서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환절기 여드름 원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모낭염과 여드름이 같이 번지면서 진행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각질로 인해 여드름이 악화되는 경우, 세 번째는 피부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장벽이 깨지고 여드름이 심해지는 경우예요. 사실 피부 문제다 보니 크게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연관이 되어 있긴 하지만 모낭염이면 모낭염, 각질이면 각질, 피부 장벽이면 장벽 이런 식으로 상태에 따른 여드름 케어를 다르게 들어가줘야 효과를 훨씬 더 빠르게 강력하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한 번에 다 효과 보고 싶어서 좋다는 방법 이것저것 같이 하고 기능성 제품 한 번에 조합해서 많이 바르면 오히려 효과도 못 볼 뿐더러 피부 면역력이 망가지면서 여드름이 정말 더 심해지기도 하거든요. 이 세 가지 중에 내 피부 상태에 가장 비슷한 방법을 고르셔서 집중적으로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모낭염과 여드름이 같이 진행되는 경우인데요. 여러분 가끔 여드름 올라온 거 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 하얀 구름이 작게 올라온 거 보이지 않나요? 이건 여드름이 아니라 모낭염이에요. 여드름은 피지선 문제고 모낭염은 세균성 질환으로 아예 다른 종류다 보니 케어 방법을 완전 다르게 접근해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경험해봤는데 여드름이랑 모낭염이 같이 올라오면 파국입니다. 특히 나는 여드름이 많이 진행 중인데 간질간질하면서 빠른 시간에 잘 번지는 것 같다 하면 여드름과 모낭염이 같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드름과 모낭염을 구분하는 방법은 제가 위에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놓은 게 있어서 그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대부분 올라오면 이런 식의 하얀 구름이 동그랗게 올라온 모낭염이 올라오는 편이에요. 사실 모낭염은 사계절 내내 피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언제든지 올라오는데 특히 환절기에는 건조해지면서 수분이 날아가고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면서 피부 면역력이 약해지고 피부 장벽이 깨지다 보니 모낭염이 훨씬 잘 올라오는 환경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모낭염을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세균성 질환이다 보니 여드름이 올라온 상태에서 모낭염이 같이 진행하게 되면 피부에 염증 반응이 삽시간에 번지면서 모낭염뿐만 아니라 정말 여드름의 크기도 더 커지고 더 많이 나요. 정말 빠른 시간 안에 피부가 벌집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낭염이랑 여드름이 같이 진행되는 분들은 지켜주셔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모낭염과 여드름을 구분해서 스파 케어 해주기입니다. 우리가 색소 침착 연고를 여드름에 실수로 발랐을 때 여드름이 더 심해지기도 하듯이 용도에 맞는 스파템 제품을 사용을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모낭염과 여드름을 구분해서 표기한 후 여드름에는 여드름에 효과 있는 연고나 스파템을 발라주고 모낭염에는 모낭염에 효과가 있는 연고나 스파템을 발라주는 거예요. 특히 모낭염이 한두 개가 아니라 얼굴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상태라고 하면 전용 연고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모낭염에 바르는 연고는 대부분 아시는 베아로반이나 에스로반 연고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저렴한 연고예요. 다만 오히려 가려움이 더 심해지고 혹은 피부가 빨개지는 부작용을 겪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증상이 나오면 사용을 바로 멈추는 게 좋고요. 내성이 생길 수 있어서 너무 많은 양을 매일 자주 바르는 건 금물입니다. 그리고 연고가 아닌 스파템 중에서는 저는 티트리 105일을 사용하는데요. 제가 고름이 보이는 여드름, 모낭염에 둘 다 효과를 본 제품이라 5년 넘게 쓰고 있는데 이렇게 면봉에 묻혀서 고름 부위에만 톡 발라주면 다음날에 여드름 고름이든 모낭염 고름이든 겉면이 굳어요. 그리고 한 2-3일 뒤면 겉면이 굳어서 딱쟁이 찌면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염증이 끝나 있고 매번 이런 식으로 효과를 봐서 고름이 보이는 여드름이나 모낭염에는 늘 이 제품을 발라줘요. 저는 지금 모낭염만 있는 게 아니라 모낭염이랑 여드름이 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서 연고는 안 쓴 지 오래됐고 지금은 티트리 105일만 쓰고 있긴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얼굴에 닿는 모든 걸 조심하기인데요. 안경, 핸드폰, 마우스, 소독, 수건 매일 새 걸로 쓰는 거 이건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여드름이나 모낭염이 생기는 원인은 워낙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청결하게 해준다고 해서 여드름이나 모낭염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특히 모낭염은 세균성 질환이다 보니 조금만 불청결한 환경에 노출되면 몇 시간 만에
신생 모낭염이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낭염이 심하게 올랐을 때는 여럿이 함께 사용하는 사우나나 수영장 등도 피하는 편이에요. 기준을 청결으로 잡고 얼굴에 균이 닿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소독을 해주고 환경도 신경 써줘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피부를 끈적이거나 습하지 않게 유지하기인데요. 습할수록 세균이 번식할 환경이 되다 보니 피부에 스킨케어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찐득이거나 무거운 스킨케어는 피하는 게 좋아요. 특히 환절기라 건조해서 보습크림 발랐는데 피부가 간질간질하면서 뭔가 불편하다라고 하면 내 피부에 편안한 제품으로 바꾸는 게 좋아요. 요즘에는 수분 보습도 잘 되면서도 여드름이나 모낭염에 영향을 안 주는 제품이 꽤 있거든요. 제가 쓰는 제품 중에서는 더레파이블랑도 올리고 히알루론산 크림이나 듀이트리 AC 딥장벽 앰플 같은 제품들이 있는데 수분 보습은 안 날아가게 짱짱하게 채워주면서도 여드름이나 모낭염에는 영향을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약간의 건조함이 느껴지더라도 건조함을 잡는 게 우선순위냐 모낭염 여드름을 잡는 게 우선순위냐 라고 했을 때 모낭염과 여드름을 잡는 게 우선순위다 보니 약간은 건조하더라도 세균성 질환에 도움이 되는 환경으로 만들어줬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더 빠르게 강력하게 느껴지는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유형 두 번째는 각질로 인해 트러블이 더 올라오는 경우인데요. 이때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당연히 두껍게 쌓인 각질을 제거해주는 거예요. 특히 환절기에 모낭염이나 트러블이 더 심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각질 때문이거든요. 여름에 쌓였던 각질이 환절기가 되고 건조해지면 위로 뜨면서 실제로 제 피부처럼 각질이 눈에 보이게 한 겹이 벗겨지거나 껍데기처럼 일어나게 되거든요. 저는 원래도 각질이 많은 피부라 사계절 내내 각질 제거를 챙겨서 하지만 특히 환절기 때는 더 자주 확실하게 각질 정돈을 해줘요. 환절기 각질은 너무 두텁고 자주 생겨서 평소에 하는 약한 정도로는 제거가 안 되더라고요. 만약 나는 민감성 피부라 각질 제거는 너무 부담돼요 하는 분들은 매일 하실 필요 전혀 없고 진짜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괜찮으니까 꼭 정기적으로 하는 걸 추천드려요. 좁쌀 위주로 올라오는 분들도 각질 제거랑 수분 공급만 잘 해주셔도 효과 정말 많이 보실 거예요. 제가 각질 제거할 때 좋아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세안할 때 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학적 각질 제거 성분을 사용해서 각질 제거 해주는 방법이에요. 먼저 세안할 때 각질 제거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각질 제거 성분이 들어간 클렌징 폼을 사용하거나 효소나 고마지, 스크럽 같은 각질 제거 효과가 있는 제품들을 사용해서 스페셜 각질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클렌징 폼에 흔하게 들어가 있는 각질 제거 성분은 바하 살리실산 성분인데요. 특히 바하 성분이 각질이나 모공속 피지 등 정리해주는 데 효과가 좋아서 데일리로 사용하는 클렌징 폼은 약산성인데 바하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면 사용감은 자극적이지 않은데 피부결 케어는 확실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과거에 피부관리사 자격증 공부할 때 배운 건데 화학적 각질 제거, 효소, 고마지, 스크럽 중에 모든 피부 타입의 가장 순한 방법은 효소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스페셜 각질 케어 할 때는 이렇게 효소 파우더를 물에 섞어준 후 얼굴에 롤링 마사지를 해주고 물로 헹궈주면 일반 클렌징 폼으로 세안한 것과는 다르게 진짜 각질 피지가 강력하게 제거되면서 피부결이 밀가루 가루 묻은 듯이 부들부들해진 걸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안 후에 화학적 각질 제거 성분을 이용해서 각질 제거하는 방법은 세안 후 첫 번째 단계에 각질 제거 효과가 강력한 제품들을 사용해주는 건데요. 클리어틴 외용액 2%나 필링 스왑 같은 제품 써주면 되는데요. 클리어틴 외용액 2%는 특히 파워 지성분들한테 추천해요. 이 제품은 각질 제거 효과가 정말 강력한데 살리실산, 바하 성분이 2%가 함유가 되어 있다 보니까 매일 사용하면 건조해져서 이런 식으로 각질이 트러블 주변으로 하얗게 뜨는 현상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필링 스왑은 처음 본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얘는 데일리로 매일 쓰는 제품이 아니라 주 1회 스페셜 케어용으로 쓰는 제품이에요. 진짜 1회만으로 각질 요철, 피지, 피부결에 효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쓰세요. 이름은 일소 노트러블럼 필링 스왑인데요. 제가 몇 달 동안 혼자 야금야금 썼던 제품이거든요. 얘가 각질 제거 성분 고함량 필링 애시드가 20% 함유되어 있어서 살짝 알싸한 느낌이 있거든요. 따끔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따끔보다 약간 알싸한 느낌이에요. 근데 진짜 한 번만 사용해도 정말 스페셜 케어가 돼요. 그리고 필링 스왑은 쓱 닦아내기만 하면 돼서 마찰에 의한 피부 손상이 적고 각질 제거도 확실하게 되니까 각질 때문에 심해진 트러블에도 효과가 좋아서 특히 환절기에 트러블 심해지는 분들 주 1회 홈케어 스페셜 용도로 쓰는 거 강추해요. 그리고 빅스왑을 자세하게 보면 재질이 엄청 보동보동해요. 그래서 문지르면서 롤링을 해도 피부에 재질로 인한 자극이 1도 없어요. 보통 엠보싱 있는 패드로 피부 문지르기만 해도 민감성 피부분들은 금방 빨개지고 자극받잖아요. 근데 얘는 에센스액을 짱짱하게 머금고 있는데 재질도 보동보동해서 피부에 자극 없이 롤링이 가능해요. 각질이나 피지 요철은 싹 정리되는데 건조함은 없어서 속건조 느끼시는 수부지나 건성분들도 쓰기에 좋아요. 이렇게 스킨케어 첫 번째 단계에 사용해주면 각질, 요철, 피지 정리가 싹 매끈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용법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순서 한번 보여드리면 1. 저녁에 세안 후 파우치를 뜯어 빅스왑을 꺼내 피부 결을 따라 1분간 부드럽게 문지르며 닦아줍니다. 특히 각질, 요철 등 피부 고민이 있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롤링해주면 효과가 더 강력하게 느껴져요. 각질 제거 성분 고함량 필링 애시드 20%가 함유되어 있다 보니까 묘하게 알싸함, 따끔, 간질함이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게 고함량 성분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요. 저는 오히려 피부에 작용이 되고 있다는 느낌으로 느껴져서 쓸 때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권장 사용 주기는 5일에서 7일에 한 번이고요.
중요하고요. 한 번 사용할 때는 1분에서 2분 정도 사용해주면 돼요. 2. 사용 후 흡수 아니에요.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궈줍니다. 3. 필링 후에는 피부 자극이 있을 수 있으니 보습이랑 장벽 리페어에 도움을 주는 수분 보습 크림을 발라서 마무리해주고 다음 날에는 꼭 자외선 차단제를 필수로 해줘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한 번만 해주고 피부 봐도 각질, 피지, 요철, 피부결이 매끈매끈하게 정돈돼서 환절기에 피부 까슬까슬한 게 정리가 싹 되더라고요. 그리고 환절기에는 화장하면 피지 알맹이 하나하나 다 부각되고 주름 사이 퍼석해지면서 뜨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피부결 정돈된 상태에서 화장하면 매끈뽀닥하게 화장도 진짜 잘 먹어요. 그리고 이게 단순 각질 제거 효과를 넘어서 트러블의 원인이 되는 모공 속에 노폐물 있죠. 그 노폐물이랑 피지 케어도 같이 가능한 제품이라 각질로 인한 트러블에도 효과가 있고 애초에 트러블이 피부 겉면으로 올라오기 전에 모공 속 노폐물이나 피지 청소까지 되니까 트러블 방지해주는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1매씩 개별 포장되어 있어서 저는 사실 조리원 갔을 때도 몇 개 챙겨가서 썼거든요. 외박하거나 여행 갈 때 이렇게 챙겨 다니기에도 너무 편해요. 그리고 이 제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소식도 있어서 같이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제품 15,000원짜리가 11,400원으로 할인 중이라고 해요. 11,400원인데 무려 2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양이라 가성비도 좋더라고요. 지금이 제일 저렴하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비탐지들 기간 놓치지 말고 달려가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각질 제거를 해준 다음에는 스킨케어를 최대한 필요한 것만 가볍게 해주고 마지막에 트러블 부위에만 한 번 더 스파 케어를 해주고 끝내면 환절기 각질도 제거가 되면서 트러블 가라앉히는 것까지 강력하게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형으로는 피부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피부 장벽이 깨지고 그걸로 인해서 여드름이 더 심해지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이미 피부 장벽이 깨진 상태이다 보니까 여드름뿐만 아니라 속건조, 가려움, 붉은 반점, 알러지, 피부염 같은 반응들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1번 유형이랑은 다르게 오히려 피부의 수분 보습을 더 잘 챙겨줘야 되고요. 특히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돼요. 그 이유가 우리가 피부 장벽이 깨지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수분 부족이거든요. 근데 수분 부족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아 뭐야 뻔한 얘기 같잖아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근데 진짜 환절기에 우리가 면역력이 잘 깨지는 이유가 환절기 되면 피부가 건조해지죠. 그러니까 수분이 날아가니까 건조해지는 거고 수분이 날아가면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면서 피부 장벽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몸의 면역력이 망가지면 감기에 쉽게 걸리듯이 피부도 면역력이 약해지면 트러블뿐만 아니라 피부염이나 알러지 같은 반응들도 더 쉽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절기만 되면 우리가 이런 모습의 피부 상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모낭염이나 각질보다 피부 면역력이 약해져서 여드름이 더 많이 올라오는 것 같다 하는 분들은 첫 번째로 피부 마찰을 최소화해줘야 돼요. 같은 의미로는 피부 자극을 주지 않는 건데요. 저는 워낙 본투비 지성 각질 피부다 보니까 데일리로 각질 제거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 정도로 피부 면역력, 피부 장벽이 망가진 상태에서는 패드로 닥터해주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약간 따끔거리고 화끈거리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피부가 약해진 상태에서는 닥터도 최소화하고요. 피부에 뭔가 마찰을 하는 행위 있죠. 그것 자체를 최소화해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막 고기능성 제품들 있잖아요. 제가 평소에 너무 사랑하는 레티놀이나 비타민C, 고함유 제품들도 이때는 최대한 피해줍니다. 그래서 패드를 사용하더라도 뭔가 닦아내는 닥터 효과가 좋은 제품들보다는 팩토를 했을 때 진정 효과가 좋은 패드들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그 넘버즈인 1번 패드 같은 제품들 그거를 피부에 그냥 가볍게 붙여가지고 열감 내려주고 트러블도 진정시켜주는 효과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앰플이나 크림 바르고 마지막에 스파 케어 이렇게 끝내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유형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민감성 피부이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성 여드름 피부 혹은 모낭염 여드름 피부랑은 다르게 접근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게 정말 수분 보습인데요. 이때 수분도 우리가 여름에 쓰던 그런 수분 제품이면 안 돼요. 여름에 쓰는 제품이랑 가을이나 겨울에 쓰는 수분 제품은 달라야 되거든요. 여름에 쓰는 제품들은 대부분 수분감이 좀 찰랑찰랑거리는 어떻게 보면 좀 알로에 겔 같은 제형들의 수분 제품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제품들은 사용감이 가볍고 라이트하고 좀 시원하게 쓸 수 있는 반면에 보습감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건조한 가을이나 겨울에는 같은 수분 제품을 쓰더라도 수분이랑 보습까지 잘 채워줄 수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제형으로 보면 크림이라도 이런 차이가 있어요. 여름에 쓰는 제품은 좀 수분감이 많고 찰랑찰랑거리는 타입이고 가을, 겨울에 쓰는 제품은 여름에 쓰는 제품보다는 좀 더 보습감이 가미된 그런 제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또 여드름 피부다 보니까 보습 제품을 아무거나 쓰진 못해요. 왜냐면 건조한 거를 채워주려다 보면은 너무 피부 위에 무겁게 얹어지면서 여드름이 더 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리치하고 고영양의 보습 제품을 쓰기보다는
제형은 산뜻하고 촉촉하고 깔끔한데 피부 속에 쏙 흡수가 돼서 수분 보습감이 오래 유지되는 그런 타입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환절기가 딱 되면은 꺼내 쓰는 제품들은 여기 위에 영상에 정리해 놓은 거 있으니까 이걸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챙겨줘야 될 거는 피부 가려움이나 붉은 반점에 효과가 있는 제품들 사용하기예요. 제가 제 여드름에 신뢰하고 쓰는 어벤져스 스파템 제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환절기 여드름에 효과가 있는 스파템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게 저는 비플레인 시카테르 스파 트리트먼트 이 제품이에요. 얘는 뭔가 사용감이 강력하지도 않고 뭐 화해가지고 여드름 균을 죽여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닌데 약간 간질간질하면서 붉은 반점이랑 같이 여드름 올라왔을 때 그때 사용을 해주면 그 가려움이나 따가움이 잡히면서 여드름 번지려고 하는 게 그냥 가라앉더라고요. 그리고 좀 부분적으로 올라온 붉은 반점들 있죠. 그럴 때 발라줘도 가라앉는 효과가 너무 좋아요. 진짜 이런 식으로 좀 환절기에 가려움, 막 피부염, 알러지 반응이랑 같이 동반되는 여드름의 경우에는 너무 사용감이 세고 좀 자극적인 스파템들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순딩순딩한데 여드름이 가라앉는 효과는 좋은 스파템을 사용하면 피부에 자극은 없으면서도 진짜 붉은 반점이랑 여드름이 잘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스킨케어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 단계 여드름 부위에만 이렇게 스파템을 한 번 더 도톰하게 얹어주고 끝내줍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여드름을 더 넘어서서 아까 말씀드린 피부염이나 알러지 반응 이런 식의 모습으로 좀 피부가 일어났다, 뒤집어졌다 하는 분들 있죠. 이럴 때는 스파템이 안 먹혀요. 왜냐면 이거는 여드름이 아니라 진짜 알러지 반응, 피부염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조금 빠른 판단을 하셔가지고 피부과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거에 맞는 연고를 처방받아서 바르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비탐지드, 그러면 이렇게 환절기 유형별 여드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정말 제가 수년간 경험하면서 확실하게 효과 본 방법들로만 3가지 소개해드렸으니까요. 환절기 여드름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비탐지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